이걸로 할게요.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오윤재입니다. 아마 플로우에 이쪽이 올해 AI 반도체 관련돼서는 과제가 많지가 않아서 그런지 많은 분이 안 계시네요. 간략하게 그 전체 배경이나 이런 거는 좀 생략하고 저희들이 그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AI 반도체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커버하고 있고 향후 커버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짚은 다음에 아마 RFP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술 동향 시사점보다는 뒷부분에 주로 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AI 반도체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좀 넘어가고 사실은 이게 한 저희들이 2020년에 만든 AI 반도체 국가 전략을 만들 때 만든 그림인데 사실은 시기적으로 굉장히 늦어졌어요. 여기에 가는 길은 맞는데 근데 다행스럽게 그 GPU 부분이 그 트랜스포머 생성형 모델로 넘어가면서 특히 올해부터는 추론 시장으로 급격히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얘를 모델을 막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서비스로 에이전트 AI든 돈을 벌어야 되는 시기가 오면서 그러려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TCO라고 $1달러에 얼마나 토큰을 내뱉느냐 그리고 1와트에 그게 제일 중요해져요. 그러는 바람에 이제 쿠다 생태계에 금이 가기 시작해서 얼마 전에도 보셨지만 TPU 갖고 학습도 하고 추론도 하고 근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워낙 잘 파이토치 파운데이션에서 잘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굉장히 승산 있는 게임이 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MPU 쪽에 서버 엣지 쪽에 추론 쪽 먼저 갔다가 아마 추론 쪽에서는 PIM이라고 하는 프로세싱 인 메모리가 굉장히 파워풀한 역할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추론 쪽은 프리필하고 디코더라는 두 단계로 나눠지는데 잘 아시다시피 디코더 단계는 거의 메모리 바운드예요. 그러니까 그런 바람에 메모리 밴드위스를 얼만큼 넓게 갖느냐가 중요해서 프로세싱 메모리가 굉장히 중요해진다. 그래서 이 부분 넘어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 모든 자료들 보면 이제는 이쪽으로 추론 돈을 벌 시기다. 추론 시장이다. 그 다음에 피지컬 AI 쪽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동차나 아니면 제조나 이런 데 쓰이는 로봇 쪽이 갈 거다. 온디바이스 쪽은 이렇게 예측을 하죠. 저희들이 그동안 많이 한 올해가 벌써 7년 차네요. 대형 인공지능 반도체, 지능형 반도체, AI 반도체라고 얘기하는 분야에 대해서 예타라고 대규모 사업을 3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MPU를 만드는 사업이 2020년부터 시작됐거든요. 1조짜리 사업인데 산업부랑 가계부랑. 근데 그쪽에 MPU를 만드는 사업을 통해서 여기도 아시지만 이러한 리벨리온이라든지 이게 사피온하고 합병돼서 만든 거죠. 퓨리오사 AI, 하이퍼엑셀 이런 데가 많이 컸고요. 그 다음에 최근 이러한 서버 클러스터, 서버 시스템을 꾸미는데 아까 쭉 보면 굉장히 그 메모리를 어떻게 잘 끌어다 쓰느냐가 중요하다 보니까 CXL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CXL 그 다음에 뭐 서버 시스템에서 CPU 역할을 업로딩해서 가속하는 DPU 이런 쪽에도 많이 발굴을 저희들이 했고요. 세계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많이 모든 그 엔비디아의 그 생태계에서 벗어나서 좀 더 해보려고 많은 인텔이 가우디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TPU가 굉장히 큰 레슨이거든요. 그래서 TPU가 가장 싸게 엔비디아 GPU가 하는 학습하고 추론의 아성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지만 그 외에 모든 회사들
아마 중국도 마찬가지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메타라든지 MS라든지 AWS 같은 데서도 자체 칩 또는 아니면 협업을 해가지고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는 드디어 서비스를 할 시기가 되니까 가장 중요한 게 그 사람은 얼마나 많은 유저를 동시에 배치를 할 수 있는지, 스루풋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 돈이 얼마인지. 그러니까 지금은 딱 하나의 매트릭이 토큰 포, 와트 포, 와트 포, 그 다음에 달러. 그게 지금 현재 추론의 매출이기 때문에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엣지 분야 관련돼선 저희들이 여기 외에도 뭐 디벡스, 모빌린트, 텔레칩스 외에도 오픈 엣지 같은 데는 MPU IP를 벌써 만들어서 IP 사업을 하죠. 여긴 칩을 만들어서 사업하는 데고, 그리고 핌도 투자를 많이 해서 핌도 이렇게 삼성 하이닉스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많이 D램 기반의 핌을 했다가 온디바이스에서 지금 이슈가 되니까 올해 아마 상반기 정도에 나올 거예요. LPDDR이라고 하는 제덱에서 표준을 정해요. 근데 로파워 DDR6 표준을 정하는 그 표준에서 핌 프로파일을 드디어 만들고 표준이 완료되는 게 올해 상반기예요. 저게 갖는 의미는 되게 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올 저거를 주도하는 거는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그 다음에 퀄컴이거든요. AMD. 근데 이제 특히 온디바이스의 대표적인 거는 요게 온디바이스 최초 MPU 들어간 게 여기 들어갔어요. 2018년부터 들어갔어요. MPU 들어간 게. 근데 얘 갖고 AI를 한다 그러잖아요. 삼성이 이게 AI 폰입니다. 그러고 마케팅을 굉장히 잘했죠. 근데 저기다가 하면 전력 소모가 엄청 커요. 그리고 모델 사이즈도 굉장히 제한이 되고. 근데 그걸 여러 번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LPDDR 핌 쓰면 굉장히 전력 소모를 줄이면서 성능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모바일 프로파일을 만들고 PC 버전 프로파일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꽤 미리 정부에서 한 5년 정도 미리 앞을 보고 열심히 해왔다. 그리고 경쟁력이 꽤 있는 IP들, 그 다음 칩들을 만들어 왔다. 그래서 이런 성과들을 냈는데,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부분은 MPU 쪽이 제대로 지금 좀 전에 아마 바로 전에 했던 거에 소프트웨어 쪽에 했을 건데, 그쪽에 이제 K클라우드라고 요번 작년에 재작년에 통과해서 작년에 처음으로 K클라우드라고 그 전에 했던 MPU랑 핌을 잘 섞어서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를 리플레이스 하자. 쿠다 같은 플랫폼도 만들고 하자 하는 쪽에 소프트웨어 과제를 아마 설명했을 거예요. 그 부분 통해서 MPU도 성능 업그레이드하고 오픈소스 기반의 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나 이런 걸 갖춰 나가야 되고. 그 다음, 그러니까 이제 풀스택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클라우드, 그 다음에 시스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그 다음에 MPU 핀만 갖고 데이터 센터가 구성되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DPU, CXL 등등등 그런 것들, NV링크에 대응하는 것들도 갖춰야 되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엣지 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표준이 되고 있으니까 MPU 플러스 LPDDR 핌을 잘 하모나이즈하면 지금 피지컬 AI라고 하는 로봇 쪽에 기존에 있는 솔루션 대비 굉장히 저전력으로 성능을 낼 수 있다. 그래서 이쪽 분야도 지금 피지컬 AI 쪽 예타 진행 중인데 거기에 주된 차별화 과제를 넣고 진행하고 있고요. 더 나가서 정말 사람은 밥 한 고기 먹으면 할 일을 걔네는 저희보다 에너지를 한 10배, 5승배, 6승배를 쓰고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근본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이런 뉴로모픽이에요. 그래서 이쪽도 IBM이나 인텔이 꽤 오랜 시간 했는데 저희도 예타 안에서 저 부분을 하고 있는데 쟤를 좀 더 발전시키는 부분 이런 쪽에 방향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들 사업 전체 부분이에요. 실제 AI 반도체 분야의 핵심 이슈 부분이 일적 보면 AI 서버 쪽, MPU 핌 쪽의 서버 쪽,
엣지 쪽, 요게 성격이 완전 틀리거든요. 그래서 피지컬 AI도 부상하고 저전력 이슈가 여긴 더더군다나, 여기는 아마 현재로는 테슬라 예를 보면 가장 극명합니다. 그리고 삼성이나 애플 예를 봐도 극명하고, 온 디바이스의 배터리 베이스드 디바이스는 GPU가 경쟁력을 가질 찬스가 극히 작다. 그러니까 저희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테슬라도 제일 먼저 엔비디아 GPU 기반으로 테슬라 차를 만들었다가 지금은 그 유명하신 애플의 짐 켈러라고 하는 분을 모시고 와서 FSD라고 하는 NPU 칩을 개발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에 있는 그 자율주행을 솔루션을 만든 거거든요. 전력 소모가 잽이 안 돼요. 그리고 여기 저희가 갖고 있는 그 휴대폰에도 NPU, GPU, DSP 다 들어가 있거든요. CPU부터. 근데 AI 어플리케이션에는 NPU 외에는 안 씁니다. 다 쓸 것 같지만 안 써요. 왜냐면 전력 소모가 너무 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온 디바이스는 어쨌든 간 뉴럴 프로세싱 유닛 플러스 아까 말씀드린 핌 방향으로 갈 건데, 걔를 여하에 어떻게 잘 서포팅하는, 그리고 궁극적으로 뉴로모피로 가서 더 줄이겠죠. 그런 쪽에 소프트웨어 생태계까지는 같이 갖춰 나가느냐. 하드웨어 쪽은 일단 처음 저희들은 추론 시장에 먼저 들어가려고 그러거든요. 추론 시장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아까 쿠다 생태계를 대체할 만한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맞춰져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갖추는 부분, 좀 더 지나서는 트레이닝까지도 해보려고 합니다. 그쪽은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더욱더 어려워요. 그걸 하려고 하는 게 K-클라우드 사업이 이제 지금 돼 있고, 그래서 여기 아까 보시면은 시스템 소프트웨어 부분이 그 온 디바이스 쪽에도 들어가 있고 K-클라우드에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이것만 갖고 서버 시스템이 구성되면 좋겠지만, 실제 보면 CXL이라든지 DPU, 그 NV링크 대응하는 UA링크, 그 다음에 그거의 옵틱 버전, 이런 부분으로 계속 발전할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한 대응,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나서 저희들이 올해 한 해 예산이 1,400억 조금 넘어요. 그 중에 이제 지금 이제 RFP 이렇게 공고되고 제안을 받고 하는 것들은 기획 대상은 3개 사업인데 한 160억 정도 돼요. 여기서 저희가 뺀 거는 아까 소프트웨어 쪽에 K-클라우드의 소프트웨어 부분은 공동으로 제가 같이 기획을 했지만 소프트웨어 PM이 발표를 아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타 사업, 요게 3개가 예타 사업이거든요.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 개발 설계 분야가 한 2020년부터 쭉 진행해 오던 예타 사업이고요. 핌 인공지능 반도체 핵심 기술, 이것도 2022년부터 진행되어 오던 예타 사업이고, 이거는 작년부터 진행된 K-클라우드 쪽의 예타 사업. 3개의 과제가 아마 총 12개인데 여기 중에 6개는 아마 소프트웨어에서 설명을 했을 겁니다. 제가 전체적인 흐름만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쪽에 핌 쪽에는 LPDDR 핌처럼 표준 쪽의 액티비티가 제가 핌 사업을 2020년 말부터 예타를 설계해서 21년에 통과하고 22년에 추진하다 보니 이게 표준을 그 당시는 염두에 두지 못해서 드디어 표준이 되니 걔를 NPU하고 잘 하이브리드로 해서 효과를 어떻게 거둘지에 대한 포커스를 좀 맞췄어요. 기존에 있는 핌 사업을. 그리고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요거 둘 다가 거의 이쪽 지금 얘가 7년 차 정도 되니까 거의 마지막 남은 그 과제거든요. 그래서 얘도 아마 추가로 나갈 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사업들 안에서 보통 보면 예타라는 게 한 10년짜리 뭐 이러면은 10년을 예측하기가 되게 힘드니까 그쪽 현재 작년 기준으로 어떤 토픽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리뉴를 좀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LPDDR6에 대한 쪽이 굉장히 좀 핫하고 산업체 요구도 많아서 그런 쪽으로 과제를 기획을 했고요.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MPU를 2020년부터 개발하고 PIM을 2022년부터 개발했는데 그 둘을 잘 모아서 데이터 센터를 잘 구성해서 경쟁력 있는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보겠다. 그러려면 클라우드도 필요하고 시스템 소프트웨어, 컴파일러, 개발 환경 이런 게 다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MPU PIM으로만 서버가 구성되는 게 아니고 NVLink 해당되는 부분, 그 다음에 뭐 이런 그 외 부분이 필요해서 그런 쪽에 사업을 만든 게 K-클라우드고 그쪽에 NVLink 대신하는 그런 쪽의 인터페이스 부분. 그 다음에 이쪽부터 이쪽이 이제 소프트웨어 쪽인데 이건 아마 소프트웨어에서 설명을 했을 텐데 우리가 작년도에 주로 많이 나갔고요. 처음에 할 때.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프로파일러라든지 핌 쪽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스택이라든지 뭐 이런 학습을 하려면 굉장히 큰 스케일로 칩이 여러 개, 1000개 뭐 이상으로 들어가니까 걔들끼리 집합, 통신, 최적화하는 소프트웨어라든지 등등등을 하고 그 네이티브 클라우드 쪽의 네이티브 소프트웨어 스택이라든지 이런 쪽의 과제를 7개를 만들었고 이 중에 6개는 아마 저하고 김태우 PM이 같이 기획을 했는데 발표는 아마 소프트웨어 쪽에서 했을 거고 저기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거나 그러면 제가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서버용 MPU 쪽에 진입 장벽이 생각보다 온 디바이스보다는 많거든요. 높거든요. 엔비디아 우리뿐만 아니고 비단 국제적으로 잘 한다는 데조차도 굉장히 진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특히 추론 시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달러 돈 들여서 그다음 와트 에너지를 얼마 작게 쓰고 토큰을 얼마나 많이 뱉어내느냐 그게 싸움이다 보니까 GPU가 그거에서 대안으로 NPU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그룹들이 오픈 커뮤니티들이 파이토치를 중심으로 해서 리눅스 예전 밑에서 걔를 지원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뭐 오픈 AI의 트라이톤이라든지 VLLM이라든지 이런 프레임워크들이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쿠다를 피해서 그런 플랫폼을 갖춰나가기에 굉장히 좋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여기에 새로 만들지 말라 그랬거든요. 전부 다 그런 걸 활용을 해서 단지 이제 최적화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필요하고 우리가 오픈 커뮤니티를 적극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모두 다 옵티미제이션을 하면 GPU 기반으로 옵티미제이션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산 NPU 기반으로 옵티미제이션을 잘하고 최적화를 잘할 수 있게끔 경쟁용으로 이렇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대응을 빨리 하고 그런 오픈 생태계를 많이 만드는 기업이 경쟁에서 이기게 만든 구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아마 시장에서 꽤 저희 NPU도 성능들이 어느 정도 리벨 코드도 꽤 잘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퓨리오사 AI의 레니게이드도 꽤 좋고요. 아마 올해는 하이퍼 엑셀이라고 하는 데서 또 LLM 전용 칩인 LPU를 삼성공정 써서 아마 조만간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 3사가 시장에서 잘 경쟁할 수 있게끔 뭐 이런 과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에 이제 간략하게 하나하나 핌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 개발 예타 사업 4개 과제인데 그렇게 규모는 다 안 큽니다. 이미 규모 큰 거에 많이 나갔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트래젝토리를 보면 아마 내년도에 나갈 사업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여요. 이 분야가. 네, 올해는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많이 갖추고 싶어가지고 소프트웨어 쪽에 많은 부분이 K-클라우드를 통해서 많이 나갔고요. 내년에는 아마 지금 생각하고 있는 피지컬 AI에 특화된 반도체 플러스 시스템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MPU를 어떻게 다 경쟁력 있게 그 생태계를 갖춰 나갈지. 그 다음 뭐 여러 가지 지금 고민하는 게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을 텐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 한도 내에서 아까도 핌 쪽에 LPDDR 핌이라고 만들어지는 아마 내년 갤럭시 S27은 아마 제가 들어간 거를 할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요거가 만들어지고 MPU 업체가 MPU를 만들면 둘 사이에 JDEC 기반으로 뭐 핌 명령 생성하고 스케줄하고 컨트롤하고 운용 플랫폼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돼 있지만 여기 소프트웨어 기반이라기보다는 칩을 만들지 않고 FPGA로 IP를 확보해 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LPDDR 핌이 만들어지면 걔를 여하이 잘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을 MPU에 당장 넣기 힘드니까 중간에 IP를 확보해 달라 하는 거가 하나 있고, 얘는 이제 규모가 작아서 총괄과제하고 총괄과제로 요거하고 세부2 이렇게 나서 걔를 잘 활용하는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콘솔 구성해서 들어와 달라. 따로따로 하면 너무 자잘하고 그럴 것 같고 협조도 잘 안 될 것 같아서 주로 핌 MPU, 여기 뭐 GPU 이렇게 있지만 제가 할 그 부분은 MPU하고 핌 쪽. 이 여하의 하이브리드로 잘해서 온 디바이스 쪽에 성능을 극대화시키는 부분에 시스템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걔를 하기 위한 그 IP 개발을 총괄해서 들어와 달라. 그리고 이거에 관심 있는 기획할 때 이제 관심 있는 분들도 많았고 뭐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이쪽은 꽤 온디바이스 쪽에는 중요한 이슈일 것 같고, 세 번째 과제는 이건 좀 이제 학교에다, 세 번째하고 네 번째는 학교가 아마 주로 교수님들이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기업보다는. 그래서 네 번째 먼저 설명하는 게 낫겠네요. 아까 LPDDR 핌이 이번 턴으로 끝나진 않을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얘에 대해서 추가로 사업을 좀 더 많이 만들고 할 건데, 지금 있는 한도 내에서는 지금 보면 LPDDR 핌은 인티저 4bit하고 인티저 8bit만 지원합니다. 그래서 향후 얘가 현재 있는 거는 서브 프로파일이 모바일 프로파일, 클라이언트 프로파일, 서버 프로파일인데 서버는 관심이 작아요. 그래서 하여튼 두 개가 포커스 맞춰서 이런 지원하는 인티저 4하고 8만 지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젠V만 주로 지원하거든요. 그러니까 매트릭스 벡터 멀티플리케이션. 그래서 제맴 쪽이나 아니면 이러한 다중정밀도를 지원하는 거라든지 하는 기초적인 연구를 좀 해달라 하는 게 작은 규모지만 의미 있을 것 같아가지고 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non-volatile memory, RRAM이나 뭐 이런 FERAM이나 이런 쪽에 굉장히 고전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PRAM도 그렇고 상변이도 그렇고, 그래서 그저 고전압 NVM, 그러니까 non-volatile memory 갖고 인메모리 핌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메모리도 되면서 연산도 되는, 그래서 사람 뇌하고 거의 비슷한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걸 많이 연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구현을 할 때 우리 고전압 회로들이 굉장히 많이 아날로그 서킷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걔를 자동으로 설계하고 최적화시키는 거를 좀 기존에 빠져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NVM 소자나 얘를 이용한 핌 연구는 지금 핌 설계연구센터나 핌 사업단에서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도움 주는 과제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세대지능형 반도체 사업, 우리 그 AI 반도체 쪽에는 제일 큰 형격인 제일 2020년에 만들어진 건데, 올해 요 과제가 거의 마지막 하나 남은 설계 쪽에, 여기 이제 과기부 1, 2차관, 과기정통부, 산업부 이렇게 되는데 산업부는 벌써 끝났고 과기정통부 1차관도 거의 끝나고 저희 2차관에서 유일하게 하나 남은 게 있어서, 이 정도 규모가 있어서 뭐를 하면 좋을지 많이 고민하다가 아마 IP 인터페이스 IP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나갔는데 IP는 개발했는데 걔가 실제 쓰이는 거에선 좀 문제가 좀 있어서, 이왕 그러면 좀 상용에 가까운 LPDDR6 인터페이스 이제 막 만들어지고 있으니 걔를 그 파이하고 컨트롤러를 잘 만들면 꽤 쟤는 많이 쓰일 IP고, 그 다음에 저 IP가 우리 쪽 개발하는데 좀 많이 좀 IP 개발하는 사람들이 쓰일 수 있게 해달라고 한 요구가 많아서 이 부분을 넣고요. 이 부분의 나머지 부분은 파이가 보통 보면 하드 파이 위주로 돼 있으면 아날로그로 돼 있어서 공정 디펜던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 소프트 파이하고 하드 파이를 잘 나눠서 공정 디펜던스를 많이 좀 줄이자 하는 쪽의 컨셉을 갖고 파이하고 컨트롤러를 사업을 만들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K-클라우드 쪽은 작년에 한 4천억으로 과기정통부 2차관에서만 지금 만든 사업이고, 여기는 MPU하고 PIM 이용해서 그동안 우리가 쿠다 생태계를 못 갖고 있고 얘를 클라우드 쪽 생태계도 부족하니 걔를 갖춰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 중에 저희들이 누구는 혹자는 그러거든요. 아마 쿠다 생태계 중에 쿠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MV링크가 굉장히 클 거다. 그래서 MV링크를 어떻게 하면 여하이 대체할 거냐라고 하는 이슈가 많고요. 그래서 MV링크 이 부분은 좀 규모가 있거든요. 1년에 한 28억 오래 가는 게. 그리고 다 합치면 이제 30억 좀 1년에 넘어서 140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작지 않은 과제고, 여기는 IP를 개발하고 칩까지도 만들어야 되는데 집 MV링크의 대안으로 현재 얘가 그냥 표준 기반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표준 기반으로 가장 유력하게 지금 현재 얘기되는 게 UA 링크라고 하는 데하고 이선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시장에서 위닝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선은 이서넷 for Scale Up Network 이거의 약자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UA 링크도 그 파이는 이서넷이에요. 컨트롤러가 둘 다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엔비디아 뺀 나머지 진영은 다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어떤 게 위닝할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근데 둘 다 공통적인 거는 파이가 이선의 기준이기 때문에 10기가, 100기가, 200기가, 400기가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링크 400기가 최소해서 지원 얼마 이런 거를 해달라. 그리고 개방형 표준에 맞춰서 해달라. 그래서 중간에 둘 다 하고 있다가 컨트롤러 쪽에 뭐 위닝이 어느 쪽으로 가면 그쪽을 더 중간에 무빙 타겟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사업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 아까 소프트웨어 부분은 K-클라우드는 주로 밑단보다는 걔 위에 쿠다 생태계를 어떻게 갖출지가 학습 추론 전용 쿠다 생태계를 대체하는 거. 그 다음에 클라우드 플랫폼도 오픈 커뮤니티에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의 걸 갖고 우리 데이터 센터에 맞춰서 하는 거. 그 다음에 하드웨어 부분은 MPU 핀만 갖고 안 되니까 이런 NV링크나 DPU라든지 CXL 갖고 전체 좀 플렉서블한 구조를 갖는 서버 아키텍처를 좀 만들자 하는 게 전체 사업이어서 여기에는 이번에 나갈 거는 UA 링크 쪽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걸로 마쳤고요. 혹시 뭐 질문은 저쪽에서 따로 받나요? 예, 이걸로 발표 마치겠습니다.